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 물가가 5달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꺾이면서 하반기 물가 상승 압박이 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전선업계 1위 업체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생산 공정 도면이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LS전선이 기술 유출이 사실일 경우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어 피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홍해 사태 장기화와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 등에 대응해 선박 10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 11월까지 컨테이너선 등 10척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기존 전망치보다 10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소득세와 달리 경기 변동 영향을 적게 받는 등 고정적 세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관련 종목들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강보합 마감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을 들 수가 있었는데요. 사조그룹이 드디어 미국 시장으로 냉동김밥을 수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1% 넘게 내림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슈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블록딜 이슈와 더불어서 간밤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 철회 소식까지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이재규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요즘 오늘 그리고 또 음식료 업종이랑 화장품 관련 종목 아직도 그리고 또 여전히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 삼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양식품이다라는 이런 재밌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주도주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고 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삼양식품을 비롯해서 식음료 관련주들과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주도주죠. 주도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선뜻 손이 나가기 어려운 그런 구간에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되는 가격대까지 종목군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음료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의 시장을 봤을 때에는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도 조금 안 좋았네요. 2차 전지 쪽이 안 좋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물량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단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파생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3월 달과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이렇게 4번이 있는데 요 6월 달 동시 만기일 이전까지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계속해서 누르는 형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파생 만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9월 달까지 삼성전자를 3개월 동안 누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1조 정도가 삼성전자라는 한 종목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7월 달, 8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자체로는 연중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약세를 보였었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합주가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셨던 종목들이 많이 못 올라오면서 좀 답답한 시장이 연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것은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음료라든지 화장품처럼 지금 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주도주를 빠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으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오면 다른 중소형주들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들을 지금부터 매수해서 기다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주는 편이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0%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20%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자금 자체가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경우에 10%, 상승할 경우에 20%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선택을 잘 내리면 선택을 잘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7월 달, 8월 달 우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면서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3개월 정도 단위를 가지고 기간 단위를 좀 가지면서 종목군들을 보유할 것이냐 이 부분만 결정하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 고점이다 보니까 신규 적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아가서 삼성전자 주가 꽤나 괜찮다라고 긍정적인 견해 내주셨습니다. 저도 샴비디아가 이제는 삼양식품보다는 삼성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얼마나 큰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지 리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바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리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에서 포착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 선 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종목들을 포착하고 그런 종목군들을 방송에서 소개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기업들입니다. 전부 다 뭐 6월 7일 그리고 31일, 29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은 10% 넘게 올라온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 5월 29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 4종목을 소개드렸는데 2종목이 10% 넘게 올라왔고요. 여기 인터플렉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8% 정도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31일 날 소개드렸던 S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22%가 올라왔고요. 슈프리마 12%, 그리고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9% 올라온 종목과 7%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면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좋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 기본적으로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방송에서 소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9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31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그리고 7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전부 합쳐서 12종목인데 12종목 중에서 손실난 기업이 한 종목도 없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 2종목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괜찮은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월 31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 S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SL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앞전에도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 SL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예요. 그래서 5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고수라인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어제, 오늘,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변동성을 키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화신이라든지 HL만도 같은 경우는 어제는 조정을 받았지만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SL이라는 기업에서는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강세를 보일 만한 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포착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제가 4종목씩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종목 중에서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빨간색 선,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포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아모그린텍이고요. SL 같은 경우도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잘 매수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올 때 터지는 이런 양봉 같은 경우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부분입니다. 추세가 돌아서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실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식음료 관련주도 굉장히 좋잖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에 있을 때, 고수라인 상단에서 양봉이 나올 때는 충분히 접근하셔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L이라는 기업을 제가 5월 31일 날 소개드렸는데 20% 넘게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4일 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4종목씩 4일이니까 16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 넘게 올라온 종목이 몇 종목이냐면 9종목입니다. 16종목 중에서 9종목이라고 한다면 50%가 넘어가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만만하진 않아요.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락하는 종목 숫자가 상승하는 종목 숫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기가 어려운데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들이 제가 뭐 3개월 전에 소개드렸던 게 아니죠. 가장 앞전에 소개드렸던 게 5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되지 않은 종목군들 16종목 중에서 9종목이 10% 이상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UST 27%입니다. BHI 30%, GSE 41%,
SL은 이때도 소개를 드렸네요. 26%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BHI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뭐 복합 화력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30% 정도가 올라왔고요. BHI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차트는 전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제가 리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5월 20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17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 13일, 8일 날 소개드렸던 기업인데 여기 보시면 펌텍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던 기업이거든요.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이건 리스크가 적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고수라인 상단에 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71%가 올라왔고요. 한글과 컴퓨터 30%. 여기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기업들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20% 올라왔고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도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오스테오닉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에서는 한 달 전에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짝대기를 쭉 그어놓고서 여기 위에 올라오면 주가 흐름이 잘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업데이트해오고 업데이트해와가지고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시장이 여기서 상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설정하시는 게 정말 쉽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HTS라든지 MTS에 이 고수라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일단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리뷰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앵커님 안내 좀 듣고 추가적으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초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던 펌텍코리아의 경우 무려 77% 넘는 강한 상승률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것은 최근에 공략해주신 12가지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비법은 단연 고수라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MTS 그리고 HTS에 정말 손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냐고요?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편하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소개드렸던 기업 중에서는 슈프리마라는 기업도 있었고요. 한싹, 캠트로닉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콜마도 있었죠. 48%가 올라왔고요. 퍼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38%가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이 수익률은 최고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이제 제가 수익이 좀 잘 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12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4월 3일, 17일, 24일. 근데 소개드렸던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10% 이상 올라왔고요. 20% 이상 올라온 종목도 4종목입니다. 지금 12종목을 소개드렸는데 4종목이 20% 이상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가 넘는 종목들이 20% 이상 올라왔다라는 건데 이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고수라인 상단에서 제가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2,000종목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상장했다라는 이유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분석을 해보면 상승할 만한 명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내가 분석해보면 이 기업이 왜 주가가 안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B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겠지만 들어와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잡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이 고수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12종목 소개드려서 4종목이 20% 넘게 올라갔고요. 한국콜마 48% 올라왔고 한싹도 48%, 캠트로닉스도 45%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들 2달이 채 안 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군들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는 거고 고수라인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걸 잠깐 상기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화장품 관련주들 변동성 굉장히 컸죠.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들이 작년부터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북미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콜마는 주가 흐름이 안 좋았거든요. 한국콜마는 중국향 매출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ODM 1, 2위 업체가 코스맥스랑 한국콜마인데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고수라인이 위로 올라왔을 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한국콜마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를 받고 있는데 일단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올라오다가 어떤 내용이 붙었냐면 선케어 쪽이 붙었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죠. 그래서 선케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많이 붙으면서 선진이라든지 몇몇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원료를 만드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콜마가 만들어내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 이 선케어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꽤나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붙으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선크림과 관련되어 있는 선케어 제품에 대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콜마는 오늘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앞전에 올라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짝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한화엔진이라는 기업 잠깐만 볼게요. 이 기업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지금 수익률이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못해가지고 39%라고 돼 있는데 60% 넘게 올라왔을 거예요.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용 저속 엔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저속 엔진. 예전에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었어요. HSD 엔진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요게 이제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화그룹주로 편입이 됐거든요. 한화오션이나 그리고 한화엔진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한화엔진이 한화그룹주에 포함이 되면서 원래는 이게 좀 리스크였거든요.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근데 포함이 되면서 한화엔진에 대한 모멘텀들이 강하게 붙었죠.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기업을 고수라인에서는 3월 20일 날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조선주들 조금씩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 STX중공업이 좋았을 겁니다. 요 놈이랑 이제 한화엔진이 좋았는데 이 기업이 고수라인에선 3월 달에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양봉이 2%, 3% 올라온 게 아닙니다. 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라인 상단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13일과 3월 20일 날 제가 2번이나 브리핑 드린 종목인데 대주전자재료라는 기업이에요. 오늘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이거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 음극재에 비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해요. 충전 속도를 단축시켜준다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가 3월 달만 하더라도 2차 전지 돌아설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 3개월 전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은 2차 전지 조정받았지만 최근에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해요. 근데 3개월 전에 고수라인에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이미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셨었던 한화엔진도 그렇고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요. 최근까지도 우상향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익시스템까지만 하고 리뷰를 마무리할 텐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고수라인 위로 올라와 있죠. 고수라인 위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매수 잘 못하세요. 근데 고수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OLED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매매 타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매매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는 고수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설정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은 한정적이고 종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옥석 가리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옥석 가리기 이제는 고수라인 설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라인을 공부한다, 배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고기 받아먹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내 스스로 직접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리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 19만 8천 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15%입니다. 문자 상담 와주셨어요.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계속 떨어지네요. 전문가님 꼭 도와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종가가 지금 19만 7,700원으로 다행히도 오늘 오름세 보이면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15%면 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이퍼를 잘라내는 데 있어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장 초반에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오히려 돌아가면서 물량들이 빠져나간 것 같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HBM이 나오기 전에는 D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D램이라는 게 있고요.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이 HBM이 나오면서 이 HB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판매를 하게 되면 3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부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판매를 하면 10만 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HBM에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D램을 생산을 못한다든지 낸드를 생산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HBM을 생산하게 되면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D램이라든지 이 낸드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HBM이 3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D램과 낸드가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가 되면 요 D램이나 낸드 쪽 같은 경우도 3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좀 힘을 내고 있고요. 물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전에 이제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재룡산업 같은 기업들의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2025년도에 예상 실적을 땡겨서 오면 현재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살짝 고평가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업황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이클 산업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AI라는 성장까지 붙은 거예요.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좀 쉬운데 거기에 이제 AI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성장까지 더해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많이 팔리게 되면 웨이퍼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반도체를 새기는 그 웨이퍼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새기는 데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미세회로를 새기는 데 있어서 이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표가를 한참 높이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전량 매도하지 마시고요. 절반 매도,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이탈하게 되면 그래도 대응 한번 하시고 손절하시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에 AI라는 키워드가 붙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목표가는 22만 원의 절반 매도 전략 내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매수가 22,550원이고요. 지금 현재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종가가 21,600원으로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멘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코멘트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여기 보이실 텐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사실 분할 매수의 관점이나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간다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가 만약에 단기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기업들이나 주가의 낙폭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밀렸으니까 이제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매매의 관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배열로 놓여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를 원래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카카오뱅크라는 기업의 규모라든지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좀 오랫동안 보유하겠어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보유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수의 관점을 만약에 매매의 관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해서 차익 실현, 이틀, 3일 안에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하겠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이런 자리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건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15%라고 한다면 많은 비중은 아닌데 혹시나 더 밀리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15%를 보유를 하신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아마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9,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하시는데 확률적으로는 19,000원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탈하게 되면 대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19,0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선까지 잡아드릴게요. 25,000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KB금융이나 신한지주랑은 좀 달라요.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좀 달라서 혹시나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카카오뱅크는 왜 못 올라갔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주가가 굉장히 하단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25,000원 목표가 드리고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손절가 19,000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19,000원 이탈 시에 손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전문가님의 고수라인 설정 공부하셔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고수라인 설정에 딱 걸린 종목, 앞으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라인에 설정된 종목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갈 수 있는 찜 종목 갖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로봇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요. 올라올 듯 시원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세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찜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이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죠. 예, 제가 네.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죠. 뉴스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 중에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어떤 내용이 진짜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공부드리고 같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함께 하시면 돼요. 제가 고수라인도 안내를 드리고요. 고수라인을 통해서 포착된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고수라인 배우는 거 설정하시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거 많이 믿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겠다. 20일 이평선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 투자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이탈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보조지표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고수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셨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찜한 종목을 3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종목명까지 공개를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기업은 KNJ라는 기업이에요. KNJ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포커스링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TCK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웨이퍼라는 게 있어요. 여기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미세회로를 새기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새기면 이 웨이퍼가 많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커스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웨이퍼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포커스링도 같이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명분에서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오테크닉스 설명드리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담드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에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붙는 종목군들 분명히 나올 텐데 KNJ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KNJ라는 종목이 아주 좋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하단에 있으면 저는 소개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있죠. 여기 앞전에도 한번 보시면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온 다음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고수라인 밑으로 좀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데 KNJ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만약에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반드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KNJ를 첫 번째 찜한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뭐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드렸던 기업입니다. 바로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도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도 올라왔죠. 지난주에도 소개드렸고 오늘도 소개를 드렸는데 앞서 제가 리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리뷰 종목군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겹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 주에도 좋았는데 다음 주에도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도 고스라인 상단에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고스라인 상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스라인은 수익을 추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추세가 돌아선 종목을 잡아낸다라는 거죠. 추세가 돌아선 종목들을 잡아내는데 여기서 잡아냄에 있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수익이 나면 5%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나면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요. 근데 사실 이게 반대로 돼야죠. 수익이 30%가 나고 손실이 5% 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수익이 10% 나고 손실이 5% 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손실이 더 크게 나오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타게 되면 20%, 30%대의 수익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고수라인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고수라인도 이제 제가 오늘까지만 안내를 드리고 앞으로는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파크시스템즈도 이제 반도체 쪽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산업이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원자 현미경의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V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도 굉장히 좋아요. 시가총액도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는 기업은 뭐 GSE라든지 에너토크 같은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군들을 공략할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파크시스템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을 공략할 때에도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파크시스템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기업일 거예요. 이제 OLED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은데 디스플레이 OLED 소재 업체, 애플이 뭐 OLED를 채택했다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OLED 관련주들이 어느덧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7분기면 거의 2년 만이죠. 7분기 만에 OLED TV가 출하량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면적 TV죠. 대면적 TV가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 쪽에 대한 소재를 만들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이 고수라인이죠. 고수라인 상단에 올라오면서 시세가 한번 났다가 최근에 눌림을 받고 있는데 고수라인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담도 덜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고수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원래는 빨간 선이랑 파란 선이랑 검정 선이 3개가 생겨요.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제가 빨간 선만 표기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파란 선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파란 선이 밑에 있는데 빨간 선 위에서 공략을 해봤다가 이 파란 선을 이탈하면 거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은 매수 타점도 잡아주지만 손절가까지 잡아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예요. 그래서 제가 찜한 종목으로 오늘 세 종목을 준비했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히든 종목 잠깐 보였을 텐데 히든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방송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J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를 찜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이용을 당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용을 해야 될까요? 바로 고수라인인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고수라인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들고 와진다고 합니다. 살짝 보였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히든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명분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 없어도 수익 좀 내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지금 삼양식품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실리콘2라는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이제 삼양식품이 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종목군들이 상승을 하면 10%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빠지게 되면 20%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타기에도 나쁘지가 않지만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오늘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주부터 2차 전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반등을 하고 있냐면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며칠 전부터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로봇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주라는 거예요. 성장주는 금리가 인하될 때 상승을 하거든요.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추후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주 쪽으로 지금 자금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놈들이 살아있지만 지금 이 종목군들이 저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부터 일주일, 2주일 동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마친 자금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로봇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2025년도 상반기 때 굉장히 큰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하반기 때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에서 포착이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저점대에서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포착될 때가 있고 밑에서 포착될 때가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산 로보틱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게 재무는 좀 안 좋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안 좋은데 올해에는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말하고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 만약에 올해 흑자 전환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또 두산 로보틱스 좋은 종목 갖고 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셔서 제가 진짜 너무 서운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서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운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투자 전략 있으면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자 전략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이거 매수합시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흐름에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좌지우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성향에 맞게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좀 어려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정비하셔가지고 하반기 준비 잘 하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문현답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핵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인 KNJ 반도체 레거시 수혜 기대감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특별히 종목 공개해 주셨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의 상승 탄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시장 좋아진 것 같긴 한데 5월보다 나은 시장 6월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잔고는 여전히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공부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